네, 맞습니다. 우리 도태우 선진 변호사 협회 대표 도태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대한 우리 부산 시민과 함께 딱 부산에 어울리는 우리 헌법 한번 더듬어가 보겠습니다. 헌법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 어디로 넘어갑니까? 네네네. 우리 지금 현재 헌법이 제가 87 헌법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1987년에 개헌된 헌법이 지금 현재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개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먹구름으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을 가보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번을 보시면은 헌법에 뭐 대통령 중임제를 한다 뭐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게 그냥 정부 형태가 아니라 우리나라 체제를 변성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에 대한 구성이나 그다음 우리나라 헌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렇게 말합니다.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헌법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 결론적으로 헌법은 훌륭합니다. 지금 현재 헌법이 훌륭한데 헌법 탓을 자꾸 합니다. 헌법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을 속여서 체제를 변성하는 쪽으로, 체제를 변혁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보시면요, 우리 이제 간단하지만 헌법 요체 박사가 되시는 겁니다. 자, 헌법은 소위 뭐 5.18을 실겠다는 전문이라는 앞에 있는 문, 전문하고 본문에 해당되는 130개의 조항하고 그 다음에 뭐 언제 개정했다, 언제 시행한다, 부칙, 이렇게 큰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가면요, 그런데 헌법의 전문과 본문 중에 앞부분은 체제와 기본권을 다루는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체제와 기본권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다든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그러니까 앞부분은 체제와 기본권, 두 번째는 우리 소위 정부의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통치구조입니다. 자, 우리나라 통치구조 헌법을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표신하게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회, 4장에는 정부, 그 다음 5장에는 법원, 삼권 분립이라고 흔히 말하죠. 입법, 행정, 사법 딱 표신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큼은 아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또 약간 독특한 경제조항, 헌법개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면요, 자, 우리나라 헌법의 건국 헌법 때부터 지금 현행법까지, 헌법까지 한마디로 유구하게 흐르는 그 요소를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저러면은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각제입니까? 대통령제입니까? 대통령제가 중요한 거죠. 대통령제가 본체고, 그런데 여느 대통령제와는 좀 다르게 내각제 요소가 첨가되어 있다, 가미되어 있다. 이게 운명적으로 우리나라가 출발하던 건국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 유진호 박사, 한민당, 김성수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대립하다가 절충 타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모양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 수많은 헌법이 있지만 자유민주 국가의 헌법은 대별하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각제적인 거나 대통령. 내각제 특징 한마디로 총리라고 부릅니다. 총리 혹은 수상. 그 다음에 대통령제에는 수반이 대통령이죠. 그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저렇게 섞여 있다고 하냐? 대통령제 국가인데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총리라는 이름을 단. 저 총리라는 이름은 내각제의 전형적인 이름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독특하죠. 실권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대통령 유고시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저 두 번째도 내각제 아주 전형적인데, 내각이라는 것은 장관들이 이렇게 만든 정부를 말합니다. 근데 그 내각은, 내각제에서는 전부 모두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시스템이 내각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인데, 미국에 가보면 국회의원이 장관 되는 적이 없습니다. 순수 대통령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장관도 되지요. 일부 됩니다. 그러니까 절충돼 섞여 있어요. 국회의원이 장관도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각제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각제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그 역사를 통해서 다음으로 가보면요, 우리나라 공화국은 지금 현재 6공화국 그러죠. 그래서 그 건국 때부터 지금 이제 2페이지에 걸쳐서 짧게 보면은, 자, 이승만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짧게 1년간 의원 내각제를 해봤죠. 4.19 후에. 그러다 대혼란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저 때 가장 그 미국식에 가깝게 바뀝니다. 그래서 중임으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임이 되고, 그 다음에 3선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직선제가 처음 된 것은 저기 52년도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건국헌법 때는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았고, 52년도 이 6.25 전쟁 중에 개헌이 되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한 지 오래됐죠. 예, 대통령 직선제 뿌리가 깊습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도입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 이때 다시 직선제. 그래서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직선제로 다 됐죠. 3선까지 다 직선제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요, 유신헌법이 나옵니다. 72년. 이걸 가지고 이제 좌파가 많이 공격을 하는데, 이때 세계적으로 자유체제가 너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선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혼란, 박 대통령 시해 후에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역시 간선제로, 통일주체 국민회의 간선제로 뽑힌 대통령. 그러나 평화적으로 이양되어서 87년 개헌을 통해서 다시 직선제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현행 헌법인 87년 후에는 이때까지 9번이나 바뀌었다가 약 40년간 9번 바뀌었지만, 87년 후에 지금까지는 약 35년 이상 흐르도록 한 번도 안 바뀌었죠. 헌법은 자주 안 바뀌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네. 맨날 헌법 뒤집어 엎는 것은 후진국이 하는 일입니다. 나라의 근본 헌법이 뒤집히면은 밑에 법률이 다 영향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87년 후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흐름을 보면은 87년 이전에 대통령은 상당히 강력한 대통령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87년 개헌 헌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권력을 더 세게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갔겠습니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건국헌법 때부터 비교해 보면은 대통령 권력이 제일 약하게 돼. 중간에 낀 의원 내각제는 예외니까 가장 약해진 것이 87년 헌법입니다. 반대로 뭐가 강해졌겠습니까? 국회가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지금 현재 헌법을 보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이게 기존의 헌법 흐름에 비교해 보면 대통령 권력이 제일 약해졌는데 상징적으로 뭐가 없냐?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국회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 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분의 2가 마음 먹으면은 대통령 직무정지까지 가능하고, 그런데 반면 대통령은 아무런 거기에 국회에 대해서 속수무책인데 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거예요? 틀렸죠? 지금 국회 권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는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눈에 선하죠? 제왕적 국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면서 정부 형태를 바꾸자, 대통령 권력을 약화시키는 개헌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더 약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보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도 이걸 더 약화시키면은, 그리고 내각제 국가들이 갖고 있는 관례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고 타협하는 그런 것도 없는 이 민주당의 행태의 국회가 되면은 이 공화국 때 내각제의 혼란 끝에 5.16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같은 사태가 뻔하겠죠? 그런데 그때는 5.16과 같은 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세력이 있으라는 보장이 없죠. 없으면은 5.16과 같은 게 아니라 엉뚱한 진짜 이상한 좌익적인 세력이 그 혼란을 틈타서 독재적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예, 다음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꼬드긴 다음에 속셈은 체제를 변성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 우리 유명한 자유를 빼려고 했죠. 자유를 뺀다는 것은 개헌이 아닙니다. 개헌은 부분적으로 고치는 건데, 아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한마디를 남기라면은 자유체제, 자유를 남겨야 되는데 자유를 빼버려? 그러면은 우리 헌법을 죽여버려요. 대한민국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됐는데 대한민국이 같은 대한민국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사망케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면요. 지금 조국은 이제 우리 개헌 시에 당장 기본권을 고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 기본권을 고친다는 게 말은 전부 뭐 복지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 노동이사제 같은 걸 도입합니다. 그러면은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 지금만 해도 노조가 강력해서 난리인데 노동이사까지, 이사회에 그것까지 참여하면 어떻게 돼? 그런 걸 헌법에 명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주 경계하시지만 잘 아시지만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서 양자를 빼버리면은 바로 동성혼이라든지, 그리고 뭐 젠더, 뭐 온갖 그런 남자가 여자라고 막 주장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헌법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열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자, 헌법에 탄핵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탄핵 제도가 없냐? 있습니다. 있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탄핵 제도를 함부로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아니, 법에 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거는 주의하라.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 마지막에 그 카드를 할 때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경계를 주고 이런 식의 용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행하게 지난 시기 그 쓰지 말아야 될 카드를 가볍게 써서 헌법 질서에, 그 이후에 나라가 법치가 엉망이죠. 바로 그런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탄핵 제도를 잘못 쓴 탓이죠. 그러니까 헌법에는 삼권 분립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국회가 예사로 자기들 권한을 남용하면서 마구 독주하는 그런 잘못된 운용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지켜야겠고, 우리나라는 지금 보듯이 건국과 허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비록 서구에 비해서 볼 때는 그때 약간의 제한이 있었던 것 같지만 유신헌법 시기라든지 5공화국 시기, 그러나 다른 면에서 국민이 잘 살아야,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중산층 시민도 형성되고 실질적 자유도 확보됩니다. 이제 그러한 실질적인 자유가 올라가는 과도기적인 우리 좋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사실은 1987년의 의미를 잘 살렸다면 서구의 발달된 민주주의처럼 높은 단계의 법치의 민주주의를 하고 선진국으로 잘 나갔어야 되는데,
약 10년 전부터 보면 이 방향을 까먹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좋은 헌법 이념을 부정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혼란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을 잘 직시하고 우리 헌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헌법을 잘 쓰지 못해서가 문제니까 헌법 고치자는 사람들은 체제 바꾸려는 사람들이라는 경각심을 똑똑히 가져야겠죠? 그래서 우리 개헌의 대책 꺼내서 박수 한번 쳐. 우리 너무 의미가 큽니다.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의 위기의 순간마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방향을 제대로 중심을 잡아왔던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부터 이러한 자유체제를 발전시키고 체제 변성을 확실히 꺾어버리는 오늘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 함께 감사합니다.